안녕하세요. 그리피스 간호학과를 졸업한 선배 박진우. 후배 엘라입니다. 저는 2017년도에 디플로마 커머스를 공부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공인영어 성적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디플로마 헬스케어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Diploma of Social and Psychological Science를 먼저 공부를 하고 PT Overall 7을 받고 나서 Bachelor of Nursing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디플로마 커머스에서 널싱으로 전과를 하게 된 계기는요. 일단은 회계가 그때 당시 영주권으로 따기가 너무 어렵다는 소리가 많았고 간호학과가 더 전망이 좋았기 때문에 전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과를 한 계기는 심리학을 좀 더 나중에 배우고 간호학과로서 필드에서 먼저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과를 했습니다. 저는 일단 널싱 학과를 바첼러가 아닌 디플로마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로컬 학생들은 바로 바첼러로 들어가기 때문에 디플로마에는 이제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좀 더 많았고, 그리고 제 나이 또래인 한국인들도 은근 좀 많았었어요. 저는 유니버시티에서 바첼러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30대, 40대 mature 스튜던트도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남녀 성비는 그래도 여자 비율이 조금 더 많지만 남자 학생들도 많이 보였어요. 저는 공인 영어 성적이 따로 없었고 호주에 맨 처음 왔을 때 디플로마 커머스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어학원에서 6개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영어 성적 없이 디플로마 커머스 공부를 바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호주에 와서 어학연수를 3개월 한 다음에 IELTS over 6.5를 받고 나서 이제 그리피스 컬리지에서 디플로마 소셜 앤 사이콜로지컬 사이언스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간호학과를 공부하기 전에 디플로마를 이미 끝냈었기 때문에 의학 용어를 제외한 다른 영어적인 부분에서는 딱히 뭐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미 디플로마를 할 때 라이팅 1500에서 2000자는 써봤고 PPT도 해봤고 렉처도 들어봤고 레퍼런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배운 상태여서 큰 부담 없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로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실습을 1학년부터 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1809라는 그 과목이 첫 실습 나가는 과목인데 그게 끝나면 이제 10월이 학기가 끝나는 거라서 그때부터 구인구직을 시작했어요. 근데 오빠는 언제부터가 첫 실습이었어요? 저는 1학년 때는 실습 나가는 과목이 따로 없었고 2학년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인텐시브 코스로 6주짜리로 해가지고 엘라가 들었던 그 과목을 들었어요. 저는 디플로마 1학년을 마치고 바첼러 2학년으로 넘어갈 때 딱히 어려움은 없었지만 디플로마 헬스케어가 일단 골코에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2학년 때 네이슨으로 옮기면서 모든 학생들과 헤어진 게 됐었고 캠퍼스도 이제 바뀌는 게 제일 큰 어려움이었고요. 그거 이외에는 딱히 어려움이 없어서 저는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게 골코에서 공부하셨으면은 골코에 계속 계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영주권 신청하실 때 이제 뭐 리지널 점수로 5점을 또 추가로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는 공인영어 점수가 오버all 6.5만 있으면 됐어서 바첼러로 먼저 들어갈지 디플로마로 들어갈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바첼러 1학년으로 생활을 해봤을 때 크게 큰 디플로마 사이콜로지 했을 때랑 차이점이 없었어서 그냥 바첼러로 들어가서 1학년부터 같은 친구들이랑 쭉 지낸 거에 제일 잘 선택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피스 대학교에서 널싱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리걸 앤 에티컬이라는 과목인데 그게 이제 에세이 쓰는 것도 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케이스 찾는 것도 너무 어려워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엘라는 어때? 맞아요. 저도 그거 정말 고생했고 어려웠던 과목이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오스키가 있었던 첫 번째 1학년 때 과목 그 과목이 너무 긴장되고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 후에도 오스키는 3번 정도 더 있는데 그래도 1학년 때가 제일 첫 번째여서 너무 긴장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리피스에서 널싱을 공부하면서 가장 재밌었던 과목은 1학년 때 배우는 그 아나토미 앤 피지올로지라는 과목인데 이제 뭐 제가 인체 그림도 그리고 이제 신체 안에 있는 장기의 그림도 그리면서 뭔가 제 자신이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사실 재밌었던 건 딱히 없었어요, 저는.
맞아요. 저도 딱 1학년 때 뭔가 해보고 해서 그러고 랩도 들어가고 하니까 너무 재밌었다가 이제 2학년, 3학년 되면서 실습에 치이고 에세이에 치이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실습할 때 중에 가장 힘들었던 워드는 로빈 호스피털의 리헵 워드였었는데요. 이게 코로나 때 때문에 전 실습이 조금 취소된 게 있어서 메이크업 실습을 간 거였어요. 그래서 지역도 멀어서 힘들었고 그때가 퍼실리테이터 모델이 그 클러스터 모델이라고 매일 다른 퍼실리테이터가 와가지고 매일 다른 질문을 하고 다른 분이 어떤 질문을 할지도 모르고 하니까 긴장되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가장 힘들었던 워드는 PA 호스피털의 뉴럴러지 워드였는데 그 이유는 일단 아무래도 뇌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의학 용어들이 너무 어려웠고 3학년 마지막 실습이었어가지고 퍼실리테이터가 학생들을 너무 빡세게 굴렸던 것도 있어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2학년 때 실습에는 퍼실리테이터가 와서 이제 약 줄 때 같이 학생들이랑 주고 뭐 간단한 의학 용어를 이제 퀴즈로 물어보거나 했었으면은 3학년 때는 이제 퍼실리테이터가 와서 뭐 핸드오버 끝난 후에 와서 학생들 보고 그냥 너가 알아서 해봐라, 자기가 이제 옆에서 그냥 지켜보겠다 해서 정말 그렇게 그냥 매 실습이 오스키 같은 느낌이었어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제가 가장 즐거웠던 워드는 Emergency Department이랑 Cardiology인데요. Emergency에서는 다양한 환자들을 보면서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Cardiology에서는 체스트 페인이랑 다른 어떻게 한 인터벤션 같은 거 페이스메이커랑 이런 거 삽입하는 것도 직접 볼 수 있어가지고 그런 다양한 기회들이 주어져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일단 카디올러지 너무 재밌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병원에서 이제 코드블루나 이런 이머전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카디악 워드에 이머전시 트롤리가 있는데 그걸 담당하는 널스가 있어요. 그럼 그 널스를 따라서 항상 이제 제가 따라가서 이제 같이 그런 거 옆에서 구경하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카디올러지 너무 재밌었고, 그 다음으로 가장 재밌었던 워드를 꼽으라자면 저는 유로로지 워드를 꼽을 건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학생들이 직접 캐테드를 삽입할 수도 있고 직접 캐테드를 리무브 할 수도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학년 때 인텐시브 코र्스가 끝난 후에 바로 이제 에이전시 두 군데 신청을 해서 두 군데 에이전시에서 바로 일을 시작을 했어요. 저도 10월에 그 학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구인구직한 후에 AIN 에이지케어에서 AIN으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일자리가 생겨서 병원에서 유신이라는 Undergraduate Student in Nursing이라는 포지션을 얻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피스 대학교의 장점은 제가 마지막 3학년 실습을 이제 페일을 했었는데 그때 학교에서 뭐 재수강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페일한 학생들을 모아서 새로 기회를 한 번 더 줬어요.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가지고 그 기회를 통해서 이제 재수강이 아닌 졸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피스는 선생님들이 되게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서포트해 주려는 마인드 가짐이 있어가지고 되게 잘 도와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도 구인구직 할 때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인 교수님도 계세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골드코스트가 영주권 지방 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노리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큰 혜택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골드코스트에 병원이 이제 있기 때문에 실습을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단점을 생각해 보자면 별로 크게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피스 대학교를 강력하게 추천하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제가 실습을 나갈 때 프리퍼런스를 제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 주변에 있는 병원으로 프리퍼런스를 신청하면 학교에서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듣기로는 간호학과 실습을 갈 때 성적 순으로 보낸다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리피스는 전혀 그렇지 않고 되게 공평하게 스페셜리티는 꼭 한 사람당 한 군데 이상은 보내주려고 노력을 하고 학생의 관심 있게 들어주는 편인 것 같아요. 처음에 영주권만 바라보고 간호학과를 전과를 했을 때 이게 맞는 길인가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 지금 졸업하고 나서 생각해보면 제 나이에 비해 연봉도 많이 받고 워라밸도 보장돼 있어서 간호학과를 공부하시려는 분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제 졸업을 막 앞둔 시점인데 돌이켜봤을 때 간호학과를 선택한 거 정말 잘했다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보람찬 활동들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간호학과를 준비할 때 뭘 준비해야 될까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영어를 공부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영어가 평생의 숙제이고 영어가 처음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구인구직할 때 영주권 준비할 때도 그리고 일을 할 때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두 같이 영어를 공부합시다. 이츠 호주 구독자 여러분 저희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